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 내지 수사 내지 사건들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토라인 때는 어떨 걸까? 그 다음 포토라인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한겨레 신문이 민주당의 길은 어디로 향하나? 라는 소제목을 뽑았는데 그 소제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포토라인 때 함께 보시죠. 줄줄이 남은 사건들 다음 포토라인 쪽과 중앙지검이에요. 이번엔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중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체포됐죠.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중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더 포토라인이 있겠습니까? 미니멈 서너 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성남 시종농단 3종 세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이게 성남 FC거든요. 대장동, 백현동, 저희 같은 사람한테 야 성남 FC도 큰 건이다라고 하지만 대장동하고 백현동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그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컨대 이게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럼 한 군데로만 몰려 있으니까 그나마 나을 텐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당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하루는 서초동 가고 하루는 수원 가고 하루는 성남 가고 그러면 이번에는 막 고민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서초동 가야 되나 오늘은 내가 수원 가야 되나 당대표의 수사 일정과 함께 어디서 수사를 받는 장소까지도 숙지하고 있어야지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할 때는 이번보다는 사람들이 덜 모일 것 같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또 덜 모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더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어제 그렇게 사람들 저렇게 많이 몰리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몰렸다가 그러다 더 압박이 강해지면 더 그 강도를 높이는 것이 더 맞는 전략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혐의들이기 때문에 성남 시정농단이라고 또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그 서초동 갔다가 아까 수원 갔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수원에는 성남지청이 있고 서초동에는 중앙지검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청별로 지검별로 실시하고 있는 수사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면 그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한다면 서지현 부대 그때 갈 겁니까? 중앙지검 앞에? 그때도 바빠요? 뭐 일정이 맞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조홍천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제 이해가는 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에도 임시국회에 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매년 열었었거든요. 워낙 코로나도 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알리바이처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방탄 프레임을 넘어서 말로만 민생 어렵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계속 정쟁의 요소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사실은 야당이지만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대장동이라든지 쌍방울 가서 뭐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 자체가 이미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전략과 전술로 좀 프레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지현 부대는 그때 만약에 중앙지검이 소환한다면 그때 일정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시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한다면 다른 의혹으로 소환을 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처럼 대거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환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환보다는 소환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인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이재명 당대표만 계속 소환, 그것도 서면이 아니고 나와서 대면 조사를 하자고 하면 그 소환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혹시 민주당 자체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소환 자체를 문제 삼아서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오늘 한겨레 신문의 소제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의 길은 어디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바로 빠듯하게 뭐 8일, 9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 왜 소환 시점에 맞물려 임시국회를 그리고 박정환 의원처럼 그러면 실제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면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을 가진 임시국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방탄국회 아니냐라는 논란.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계속 이런 장면만 계속 3번, 4번 보여줬을 때 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서 새가 모아지는 쪽이고 이쪽은 무슨 계속 뭐 법정 앞에서만 하는 장면들이 대비됐을 때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당의 지지율이 매우 상반된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당에 대한 사랑 또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자기의 건과 당의 건을 구분해내야만 당이 산다. 그냥 조용히 그런 가서 조사받고 와라.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진정한 리더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당의 문제, 당 뒤에 숨어 있는 꼴이거든. 누가 보더라도 당의 힘을 빌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은 떳떳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 아까 조홍천 의원 말이 맞죠. 저런 모습을 계속 사당화하는 모습, 당 뒤에 숨는 모습, 또 과거에 무슨 뭐 독재 정권 시대의 어떤 프레임을 빌어오는 모습, 이게 미래로 가는 민주당이냐, 정의로운 민주당이냐 이런 것에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왜냐하면 전용기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니까 원내대표가 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 그래서 전용기회는 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원내대표가 앞장서 있는데 비서실장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조금 제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어제 검찰 앞에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쫄았냐라는 시민의 고함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범죄 용의자 이재명을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권력형 범죄의 수괴이고 대장동의 수괴이며 이재명은 이재명 절대 지켜 이재명 내게 지킨다 이재명 우리를 지킨다 이재명 건너편에 있는 저 소리를 들리지 않게 대표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만 듣고 들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외쳐합니다.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